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290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유전기 폭발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폭발보다는 유전기라는 낱말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엊그저께 이천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듣는 도중에 이 말이 나왔는데 제가 알아듣질 못하겠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한자를 좀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한자 말인 것은 분명한데 상당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찾고서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 말에 대한 좀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을 이 낱말을 기회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만 4월 29일 날 이천에서 어떤 물류창고를 짓다가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죠. 그 기사의 어느 매스컴의 기사의 한 단락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우레탄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유전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텔레비를 보면서 이걸 들었는데 유전기가 폭발했다. 무엇일까? 유전기가 어떤 것일까? 무슨 기계가 폭발을 했을까? 유전기. 그래서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물론 그 방송에서도 유전기가 무엇하는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글쎄 어느 정도가 이 유전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제 국어사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백과 같은데 나오는데 이건 참 좀 문제가 있다. 평소에 제가 한자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한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기름유가 되겠죠. 기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복잡하지만 찌다는 뜻의 찔정이에요. 전기탕이다. 전기, 수전기 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운기예요. 이 글자는 가운데 이 글자가 좀 어렵죠. 도울성입니다. 옛날에 성상이라는 벼슬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정도 될까요? 그러한 정도의 조조 때 예를 들어 성상이었다.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돕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원래 기본 뜻은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위에 사람을 구멍에 빠진 사람을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양손으로 들어 올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린다는 뜻이 있는데 연화발입니다. 불을 뗍니다. 풀을 가지고 불을 떼서 그 화기 또는 전기가 이렇게 올라간다 하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찌다는 뜻이 있고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운기는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인데 기운을 내기 위해서는 쌀로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쌀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유전기라고 하는데 유전기는 무엇이냐 하면 전기는 전기인데 기름에서 나오는 전기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기라고 하면 물을 데울 때라든지 이럴 때 수전기가 올라가고 하는데 기름이 있으면 기름에서 이렇게 공기 부분으로 조그만 미세한 입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일종의 전기와 같다 해서 유전기입니다. 저는 이 낱말을 보면서 물론 제가 몰랐던 탓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드느냐. 지금 제가 한자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한자 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한자를 갖다 대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한자를 모르는데 한자 말을 자꾸 합성해서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라도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기름전기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한자 말과 우리말을 섞어서 기름용으로 기름전기라고 하면 되지. 물론 기름전기라고 해도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유전기보다는 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가 터졌는데 유전기가 그런 공사 현장에 왕왕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유전기라는 개념에 대한 그 인식이 없을 때 우리 건설 현장에서 유전기에 의한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기름전기, 기름에서 뭐가 나와서 이렇게 인화성이 큰 물질이 우리 공사 현장에 항상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식을 조금이라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에는 기름전기라는 말은 한번 들으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유전기라는 것은 듣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의식 중에서 떠나가는 그런 낱말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름전기란 말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었을 때는 어떤 건설 현장이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름에서 뭔가 인화성이 강한 어떤 물질이 전기 형태로 공중에 떠돌 수 있으니까 작업할 때 주의해야 되겠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인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낱말을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돼서 상당히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유전기는 영어로는 오일 미스트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유전기라고 번역했습니다. 미스트는 안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어떻게 번역했나 보니까 이 사람들 어차피 한자를 쓰니까 유무라고 했습니다. 무는 안개란 뜻이에요. 안개. 기름 안개란 뜻이겠죠. 이것을 거의 직역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기름 전기 또는 기름 안개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하든지 우리 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어 순화 운동 또는 한자를 쓰지 말자 하는 분들이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오일 미스트라고 이것을 그대로 그냥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영어라든지 이런 말을 그대로 음력을 해서 음력이 아니라 음사라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에는 유전기라는 것이 삼국, 한중일 세 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족구병, 아무 설명 없이 수족구병, 이게 조금 헷갈리다 보니까 수구족병이라고도 합니다만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hand, foot, and mouth disease라고 손, 발, 입, 병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은 물론 한자를 쓰므로 수족구병입니다. 표기 방법이 이것밖에 없고 이것은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금방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한글로만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영어처럼 그렇게 씁니다. 손, 대라는 게 손입니다. 그리고 아시라고 해서 발입니다. 그리고 입입니다. 구찌. 그리고 병 이렇게 되겠습니다. 순우리말로 하면 손, 발, 입, 병입니다. 왜 우리는 손, 발, 입, 병으로 하지 못할까요? 손, 발, 입, 병 하면 이상하게 됩니까? 어떤 의학적인 학술적인 권위가 약해집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손, 발, 입, 병 한데 왜 우리는 수족구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봅니다만 향정신성 의약품 어떤 마약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볼 때 대마를 했다든지 할 때 향정신성 의약품 이거 어떻게 머리에 들어옵니까? 저는 물론 공부를 따로 했기 때문에 머리에 들어옵니다. 이게 각각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놓으면 한자를 지금 쓰지 않는 시대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옛날에 만들어졌다고 하겠지만은 옛날에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보다 늦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영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정신약품이라고 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대신에 정신약품이라고 쓰면 뭔가 좀 부족한가요? 일본에서는 향정신약으로 씁니다. 향정신약으로 쓰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말보다 이게 격이 떨어지나요? 의미가 안 통하나요? 왜 이렇게 말을 만들고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도 미필적 고의, 법률 용어로서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너무나 어려운 글자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물론 제가 이 글자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미필이라는 말도 좀 어려운 데다가 고의는 알겠죠. 적이라는 한자 이렇게 관역적이 되겠죠. 표적적. 왜 이것을 넣어서 쓰느냐. 한자를 많이 쓰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중국은 과실범죄 또는 미필고예요. 적자가 없습니다. 일본도 적자가 없습니다. 미필 이것은 의라고 합니다. 뭐뭐써요. 미필의 고의다. 우리말로 미필고의 또는 미필의 고의라고 하면 그게 통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이렇게 낱말들을 만들거나 기왕에 만들어진 낱말을 쓰고 있을 때도 정말 현재 우리의 문자 상황을 잘 살펴서 이렇게 항상 고쳐나가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차를 탄다든지 하게 되면 자동 제세동기라는 것을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객실 안에 가운데 어떻게 승객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 심장마비가 된다든지 할 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심장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살리는 막 그런 기계인 것 같은데, 자동 제세 동기에서 알아들을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몇 년 전에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잘못된 번역이다 또는 정말 잘못된 명명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자동 심장 충격기라는 말로도 물론 좀 바뀐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도 자동 제세 동기라고도 합니다.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저는 참 의문이고,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한자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말 읽어보면 자동 체외 심장 거정기, 저는 우리가 잘 안 쓰기 때문에 어렵지만 중국 사람 기준에 볼 때는 이 글자를 보면 대략 무슨 뜻인지 안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 체외식 제세 동기, 물론 제세 동기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도 한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알지만, 한자를 전혀 쓰지 말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새로운 어떤 물품이나 기계가 나왔을 때 꼭 이렇게 써야 되는지, 풀어서 쓰면 안 되는지 하는 아쉬움과 조그마한 분노라 할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유전기란 말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름 전기 또는 기름 안개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항상 우리 건설 현장에 기름에서 나왔으니까 불이 붙기 쉽겠죠. 폭발하기 쉽겠죠. 그래서 어떤 항상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그러한 의식을 지금 유전기라는 말 쓰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가지고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유전기가 폭발을 했답니다. 저는 무슨 기계가 폭발한 줄 알았어요. 오늘 참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자를 제가 공부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써야 될 때 쓰고 쓰지 않아야 될 때는 안 쓰는 것이 맞다.